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상상. 많이 했어요. 순간에 내가 미국 딱 갔다가 탁 올 수도 있고. 네? 사실 우리가 상상의 세계를 기적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제일 문제가 질병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병을 고친다, 고쳤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그 자리에서 고쳐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종교를 떠나서 성경밖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냥 병 나라고 뭐 병 나아버리고 죽으라고 뭐 죽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운동의 세계, 파동의 세계를 인간이 이제 발견하면서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 기가 뭐 자연의 기부터 해가지고 그게 층층으로 따지면 아마 수백 층 될 거예요. 근데 뭘 해도 불완전해요. 어떻게 될 때까지 불완전할까요?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거예요. 누구를 살렸으니까요? 나사로를 살려버렸잖아요. 그죠? 실제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그냥 마른 뼈들도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 쓰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심장마비로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에너지와 정보, 만물에 있는 그 에너지와 정보의 그 공통점을 가진 게 뭘까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번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 새싹이 난다 할 때 그 싹이 난다 그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달도 싹이 나요. 달이 싹이 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금음에는 달빛이 없어. 근데 초3일이 되면은 아주 눈썹달이 아주 작게 떠요. 그죠? 그 달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조금 밝게 비치면 우리가 그걸 월삭이다 이래요. 안 보이는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달을 우리가 초3일 달이라 그랬어요. 초3일 달.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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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가면은 한 달에 4번 해요. 그럼 29일에 맞춰요. 근데 음력이라는 것이 30일이 있을 때도 있어. 그죠? 그날은 이제 없는 걸로 쳐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5일마다 장인데 31일이 있는 달은 그날 장이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써요. 장공이라도 안 써도 그날 빼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달이 불규칙한 주기 같은데도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7일마다 오는 주기가 모든 만물에 생명체의 무생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봤더니 원소를 움직이는 에너지 정보예요. 우리 몸이 원소입니까? 네. 보통 118가지 원소로 만들었자 그러는데 사실은 이 우주 원소가 384개나 돼요. 그것들이 합치고 흩어지고 조화를 부리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이렇게 살아있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 에너지가 뭔지 이름은 못 붙였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성경의 핵심은 성소라는 건데요. 가장 깊은 내전을 지성소라 그래요. 거기서 더 깊은 곳은 법계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이게 지워지면 안 되니까 돌배에다가 새겨가지고 10가지 계명을 넣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것이 뭐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건 다 있어요. 부모 사랑하라, 살인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세상 법도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특이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이거 왜 거룩히 지키라고 해놨는지, 왜 기억하라고 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꼭 일반 우리가 예배 뭐 교회 가고 뭐 이런 쉬는 일요일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는 달의 주기예요. 그 달의 주기에서 오늘이 29일 마지막 안식이래요.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저녁 6시. 이날에는 특별한 에너지와 정보가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면서 법궤를 증거궤라 그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유행가 가사처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다중우주라 그래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죠? 우리 우주만 해도 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인데 그런 것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이 우주는 대부분이 구분하기 위해서 소수는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예, 짝수 이외에는 전부가 모든 것이 하나밖에 없는 소수예요. 소수 우주라고 우리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우주도 신발짝도 짝이 있으니까 우리 우주도 짝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나하고 우리 우주와 똑같은데 내가 또 있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 우리 자신이 또 소우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체라는 소우주는 어마어마한 큰 다중우주와 다 연결이 돼 있지 내 몸이 떨어져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갈 수 없는 그 우주 세계와 뭘로 일치될까요? 그건 원소로만 일치됩니다. 우주의 원소라는 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인간은 원소 자체를 기본을 못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죽으면 뭐 절에서는 죽어서 뭘로 다시 환생한다 그죠? 그걸 뭐라 합니까? 윤회.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납니까? 그럼 내 몸에서 매일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윤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소의 결합과 분해를 통해서 매일 윤회가 일어나고 진짜 이 인체라는 몸이 완벽하게 죽었을 때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윤회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도 뭐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 윤회를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1년만 되면 내 몸의 세포는 없잖아요. 이미 어떻게 돼버렸으니까? 이미 바뀌어버렸으니까 그 원소는 없어요. 내 원소가 지렁이에게 가 있는지 호랑이에게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보면 64개의 384효가 나와요. 384가 뭔가 하면 원소의 숫자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는 주역을 읽은 지 3년 만에 지천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땅에 이 모든 원리를 깨달았다 그랬지만은
그 깨달은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나요? 못 해주죠. 그럼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게 목적일까요? 살리는 게 목적일까요? 살려야 돼요. 살리지 않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곰팡이, 세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영국 왕립화폐 비보에 미국에서는 미생물이 집마다 평균 7,000종이 살고 있다. 7,000종 이상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1200가구에서 현관문 있죠. 그 위에 안쪽과 바깥쪽을 갖다가 먼지를 면봉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봤더니만 거기에 박테리아, 세균이 5,000종, 곰팡이 이런 균들이 2,000종 이상. 그래서 최하 7,000종이 살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몸 안에도 몇 종이 살고 있어요? 왜? 이들이 호흡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이 공생과 기생을 하는 내 몸의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몸은 어마어마한 우주입니다. 그렇지, 그죠? 어마어마한 우주예요. 벨기에 겐트대 연구진은 농촌 아이가 도시 아이보다 알레르기나 천식에 덜 걸리는 까닭이 일상생활 속에서 미생물을 많이 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내독소라고 하거든요. 이 균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이게 감염된 폐에 염증이 생기고 내 몸의 면역체계가 가서 죽이면 비임파군은 기억세포다 보니까 다음에 이놈들이 오면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계속 겪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한 것처럼 돼가지고 웬만한 뭐 균이 들어와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진드기를 만나도 알레르기나 천식이 없어요. 근데 이런 벌레나 이런 균과 접촉 없이 너무 도시에서 깨끗하게만 살던 애들은 이런 게 한번 접촉이 되면은 얘들이 뿜는 독소로 인해서 면역이 없으니까 천식도 되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균들을 평소에 조금씩 접하는 것이 예방주사 맞는 거다. 그죠? 예방주사. 이런 걸 잘 맞아 놓으면 중환병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풀밭에 다니다 보면 풀세기 한번 쏘이면 어때요? 예, 막 대단히 고통스럽죠. 벌에 쏘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내독소다. 이거죠. 자, 지금 사람들이 뭐 아펜이 뭔지 압니까? 예. 양귀비를 갖다가 이렇게 농사 지어 가지고 추출해서 몰핀을 만드는 데까지 보통 1년이 걸린대요. 근데 지금은요, 미국 스탠퍼드대 합성생물학과의 크리스티나 몰키 교수는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들어가는 미생물인 효모에 여러 생물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딱 공식을 만들었더니만 아펜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펜을 재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져 버려요. 또 이 연구진은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효모에서 바로 몰핀을 만들게 했는데요.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듯 생명체 물질 합성 과정을 재편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아마 내가 앞으로 농사도 안 지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외에도 몰핀의 원료가 되는 테비안도 만들고 또 다른 진통 물질인 하이드로코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23개 유전자를 새로 효모에 넣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테러 집단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박사가 하는 말이 인터뷰할 때 케네스 오여 MIT 교수는 사이언스지 인터뷰에서 유전자 변형 효모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 아니면 이거 알아가지고 뭐 마약 천국 되겠다. 그죠? 자, 우리가 햇볕을 본 벼가 쌀을 만드는 거는 핵융합 에너지요. 태양은 핵융합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벼나 쌀을 갖다가 감자를 새로운 품종으로 만드는 거는 핵분열 에너지. 방사선을 갖다가 피폭시켜 가지고 유전자를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양한 품종의 과일, 채소, 또 뭐 있습니까? 뭐 곡식 이런 걸 먹는 것이 다 핵분열 파동을 이용해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딸기도 그렇고. 근데 프랑스의 캐르브랑이라는 이 학자가 어느 날 닭이 마당에서 그 반짝반짝한 돌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닭이 규소에 있는 칼륨을 먹어요. 여러분, 계란을 넣으면 계란 껍질이 칼륨일까요? 칼슘일까요? 예, 그 딱딱한 칼슘인데 이 닭은 칼슘을 안 먹고 칼륨을 먹더라 이게지. 예? 그래서 이 닭을 갖다 딱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딱 흙이 없게 해놓고 닭을 키웠어요. 한 4, 5일 지내니까 암탉이 칼슘이 없으니까 계란 껍질이 멀렁멀렁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귀리 있죠, 귀리. 귀리는 칼슘이 없고 거기가 칼륨이에요. 귀리를 줬더니만 이 닭이 칼륨을 섭취하고 칼슘을 먹어서 딱딱한 나오더라. 우리가 빨간 거 안 먹는데 피가 어때요? 빨개요. 까만 거 안 먹어도 머리털이 어때요? 까매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원소 변환이라 그래요. 우리는 원소는 못 바꾸지만은 원소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걸 우리가 방사선 육종법이라 그래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소 변환이 우리 몸에서도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캐리 브랑은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닭이 자기가 섭취한 칼슘보다 4배나 많은 양을 만들더라. 또 이것을 교토대학교의 고마키 하사지 박사는 1963년에 이스트 곧 효모균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원소 변환에 의해 칼륨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검증해 버렸어요. 아, 우리 몸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미생물, 세균과 효소에 의해 가지고 아편도 만들 수 있고, 그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근간에 삼성 바이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거기서 뭐 하는 데입니까?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바이오 산업이 바로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효소를 통해서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걸 그 자리에서 합성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고기도 소를 키우는 게 아니고 뭘 해버려요? 효소와 미생물을 통해서 고기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합성고 이제 과학이 그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쌀을 뭐 만들 농사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공장에서 그냥 대량으로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원소 변환이 방사능을 활용하지 않고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여기에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농사 안 지도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예요, 다. 예.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진다면 인체에도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바이오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 자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 물질과 서비스로 재가공해서 생산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 뭐 사과도 만들 필요 없고 오렌지도 별로 만들 필요 없어요. 거기 뭐 맛, 향, 영양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하지 않고 핵융합과 핵분열을 하지 않고 나무가 하고 벼가 하던 걸 이제는 공장에서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에너지의 대부분은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씁니까? 만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만드는 곳은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쓰고 나면 방사능 폐기물이 아직도 핵분열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럼 만일에 내가 예? 뭐 세슘이라든지 이런 핵 폐기물을 갖다가 미생물과 효소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대박 나긴 나죠. 돈방석이 안겠지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뭐라고요? 바이오 산업. 그냥 바이오 산업하면 우리가 뭔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연구가 많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과학원 베라고 보르카 박사는 내 방사선 특성이 뛰어난 극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방사선 폐수 중의 방사선 물질 제거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것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복합 미생물로 방사선 폐기물 처리하는 걸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이어 우크라이나 세브첸코 대학 핵물리학과 블라디미르 비소츠키 교수는 복합 미생물을 이용 방사성 원소인 세슘 137을 안전한 바륨 137로 바꾸는 기술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밝혔고 이미 밝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온 히데오 코지마 전 시즈오카대 교수는 새로운 이론으로 생물학적 원소 변환 현상을 설명했다. 방사성 폐기물을 계속 재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고 일본에서는 방사성 폐수를 어떻게 태평양에 버려야 되는데 지금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할까? 내가 저것만 해결한다면 나는 인생 로또 해가지고 또 인생을 걸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 국내 연구자로 뉴욕 주립대 기계공학과 방건음 교수와 코엔바이오 염규준 대표가 복합 미생물을 이용해 방사성 원소 세슘 137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까? 예.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서 농사 안 지도 공장에서 쌀이고 고기고 뭐 맛과 향이고 필요한 대로 그냥 나오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도 매일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기생하는 걸 기생충이라고 하잖아요. 기생충. 이 기생충들이 원소 변환의 대가들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톡소포자충이라는 충은 고양이 몸속에 있는 특별한 효소와 미생물에 의해서 이 충이 다시 자손을 번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톡소포자충은 누구 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고양이 몸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쥐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쥐의 먹이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놈은 여러분 쥐가 말이요
고양이가 쥐 대가리만 딱 먹은 거 많이 본 적 있어요? 쥐가 잡아먹혔는데 가보면 머리는 없어. 근데 그런 거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쥐의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뇌를 조종해가지고요. 고양이 소변 냄새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보면 애정을 느끼게 만들어.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하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뻐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거기 들어가서 다시 충이 자라서 나오는 거예요. 왜? 지 혼자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고양이 몸속에 있는 특별한 미생물과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럴 수 있나 해가지고 인간은 쥐와 달라서 절대 조종당하지 않는다. 그걸 증명하려고 체코의 플레그르라는 사람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만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되면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이 기생충 감염이 더 많이 확인됐다. 이 톡소포자충이 누구에게도 감염이 돼요?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쥐고기를 먹으면 뭐 한다고?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 자살을 시도하거나 교통사고 환자에게서 톡소포자충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버렸다.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 기생충은 누구에게로 들어가야 됩니까? 고양이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종속 번식이 안 돼. 왜? 그곳이 바이오 공장이니까. 자기들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바이오 생명 공장이니까. 여러분, 연가시 알아요? 연가시. 물에 있는 실뱀. 이놈이 이제 알이 깨면요. 날파리,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나 모기가 이걸 다 먹어요. 먹고 이놈들이 유충이 돼가지고 날파리고 하루살이가 이제 모기가 풀에 앉으면은 사막이라든지 뭐 여치라든지 귀뚜라미 그걸 잡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귀뚜라미나 사마귀 뱃속에 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야만이 얘는 또 원소 변환이 일어나가지고 특별한 호소에 의해서 성충이 돼 자라요. 그럼 다 자랐는데 알은 어디다 까야 됩니까? 물에 까야 되니까 지금쯤 시작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가을, 초가을까지 얘들이 밖에 샘강 있는 집 가보세요. 그 물 좀 있는데 보면은 또 연못이 있는데 보면은 이 연가시가 독소를 뿜어가지고 이 귀뚜라미나 사마귀를 갖다 수영도 못하는 놈들을 물에 뛰어들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나와서 물속에 가서 다시 알 까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미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곰팡이 버섯 기생충은요, 개미에게 들어가서 가장 높은 잎을이 올라가 가지고는 거기서 개미가 죽게 하고 곰팡이가 피게 해서 거기서 살아요. 또 하나, 리베이로이아라는 이 기생충은 개구리 뒷다리를 갖다가 잘 못 쓰게 만들어 가지고 새에게 잡아먹히게 해서 새를 숙주로 또 번식을 하고요. 여러분, 창엽흡충이라는 이 기생충은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양이나 소의 몸에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미 몸에 딱 들어가서 군대로 들어가서 딱 있고 한 마리만 개미 뇌로 딱 들어가서 개미 뇌를 조종해가지고 아침 저녁 선을 할 때 소가 양이나 풀 먹을 때 풀 꼭대기 가서 딱 풀을 잡고 움직이지 않게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소가 풀을 뜯어 먹을 때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양이나 소의 간에 가서 이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뭐 바이오 산업 별거 아니다, 그죠? 이미 야들이 우리보다 먼저 실행하고 똑똑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병든 몸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원소 변환을 좀 이뤄야 되지 않을까? 예. 원소 변환. 이 원소 변환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어마어마한데요. 이 에너지는 이름은 못 짓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량이라는 플러스 마이너스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자연 법칙이 있고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뭐 초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이게 우주의 음량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7일마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땡겨가지고 넣는데 이것이 에러가 생겨서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아마 뒤에 줄 설거려. 먹고 살 사람들이 줄 설 수 있어, 그죠? 여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기록을 해놓은 게 일어났어요. 음양, 내가 봐서는 이게 달의 주기 월삭을 기준으로는 이 안식일에 오는 이 음양은 내가 봤을 때 원소 변환 에너지인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서 이대로 두고 내 몸에서 원소 변화를 일으켜서 죽을 사람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재창조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됐을 때 변화는 이렇게 났어요. 천지지도야. 천지의 길이다. 하늘과 땅의 길이다. 이 에너지는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가장 먼 우주까지 다 있어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아까 말한 그런 충돌도 원소 변환을 못해요.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가장 고차원적인 생명체까지 온 무생물에게까지 이 에너지가 작동되지 않으면 원소 변환으로 재창조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량은 삼라만상을 통제하는 기강이다. 또 이것은 변화지분무에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다. 그리고 이 7일마다 오는 이 음량의 에너지는 살리고 죽이는 것이 음량에서 나온다 했어요. 이 톡소포자충이 고양이 몸에 안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을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고 죽이는 거는 원소 변화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명지부야 해서 신명에 깃드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량은 모든 신비의 조화가 들어있는 창고이다. 근데 우리 몸은 이미 창고예요. 근데 이 안에서 원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전에 핵융합 에너지, 핵분열 에너지 했지요. 그래도 거기 가서 또 한계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 필구, 업원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근본 음량에서 구해야 한다. 인간과 삼라만상의 병은 반드시 음량의 조절을 통해서 고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떤 핵융합 에너지나 핵분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종자를 만들 수 있고 자연계가 어떤 원소 변화를 일으키듯이 이런 에너지를 직접 우리 몸에 끌어만 들어와서 작동되게 한다면 성경에 있는 순간적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 그 창조는 창세기 보면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무가 뭔지 압니까? 원소입니다. 공기 중에 이 원소가 꽉 차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기적의 세계인데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사실 우리가 이제끔 살아온 것도 몸 안에서 끊임없이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원소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원소 변환의 법칙의 에너지와 정보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달을 기준으로 하는 월삭 안식일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이 성경에 뭐 안식일 예배 그런 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을 살리는 목적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날을 아시고 이날의 병을 고치다가 안식일이 일한다고 잡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날의 에너지와 정보가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인간의 생각도 못 바꾸고 육체도 못 바꾼다. 제가 아직은 좀 미완성이어서 한 번에는 되지 않지만은 제 상상력의 한계가 마른 뼈가 연결돼서 사람이 될 수 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상상력.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성경의 역사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학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원소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이해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